네, 2024 변액범 이해와 판매 실전 모의고사 3면 이제 두 번째 21번서부터 이제 4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인데요. 다음 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 지방소득세 별도에 맞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인데, 자, 여기서는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초과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12%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금액,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금액 이하로 되면 어떻게 된다? 1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의 이제 세액공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이 800만 원인데, 자, 여기서는 자, 600만 원까지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이니까 자 300만 원까지 해서 총 900만 원. 자 900만 원에 12%를 곱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돼요? 108만 원이 되죠. 928, 919.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이렇게 정답을 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22번 변액 유효버시컬 범위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을 찾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자, 1번에 보니까 해약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기본 보험 금액이 감액된다가 아니라 최고 납입 절차를 가져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적립형의 사망보험금은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며 자, 매년을 주기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일 변동하는 거죠. 자, 매일. 자,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 기간보다 길다가 아니라 자, 여기서는 전기납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기본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정책에 대해 맞는 설명으로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결정은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두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콜금리에는 즉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다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체계로서 물가 안정 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요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와 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무엇이겠어요? 3번이 되겠죠. 가다니까. 자, 24번. 자, 다음 점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하는 것은요. 자, 맞게니까 주의하시고, 자, 다양한 최저 보증 옵션으로 인해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니까 틀렸어, 이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변액종신보험과 달리 자, 장애 상태 시 납입 면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펀드의 운영 실적에 따라 해약 환급금이 자, 매일 변동한다. 자, 요것은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므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MDB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 자, 4번 지문 틀렸으니까 24번의 정답은 3번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5번 다음 주 변액보험의 부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하는 거죠. 부활, 효력을 다시 되살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맞게 설명한 거니까 자, 여기서 부활식 특별계정에서 관리하던 해약 환급금을 자, 일반 계정에서 투입한다. 거꾸로 됐네요. 자, 일반 계정이 자, 앞으로 가고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해약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면 부활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부활 시 연체 보험료 외에 별도의 연체 이자는 납입할 필요가 없다. 연체 이자 납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 시 계약자 적립금은요. 자, 부활 시점이 아니라 해지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게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활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확인서에 틀린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 계정의 운용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투자형 상품이므로 원금 도달 기간을 예시할 수 없다는 내용. 자, 투자 승리를 예시해 놓고 원금 도달 기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이제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 수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 제외된 금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과 해약금, 환급금이 매일 변동한다는 거. 자, 이런 게 주요 내용 확인서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정답이 되는, 그러니까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정답은 틀린 걸 찾아준 거니까 2번이 여러분들께서 정답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문제 다음 특별계정,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그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틀리게, 자, 이번에 또 틀리게 설명한 거를 찾아주라는 겁니다. 자,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 됩니다. X죠, X. 그러니까 정답은 1번서부터 되겠네요. 27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 CD라고 하는 거, 콜론, 이런 거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채권형 펀드는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한 주라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합성 채권이라고 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7번에 1번이 됩니다. 자, 28번은요, 우리 그 거래소 시장에서, 자, 우리 거래소에서, 동시효과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매매거래 원칙. 우리 그래서 매매거래 원칙, 뭐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동시효과라는 건 같은 시간대에 불렀다는 거니까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당연히. 이것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볼게요. 자, 추가 납입보험료와 선납보험료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시점이 언제냐. 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틀리게 찾아주는 거예요. 틀린 거. 추가 납입보험료 계약 체결 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이다. 자, 이것은 일단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개념적이니까 맞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제2영업일에 특별계획에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자,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 해당일에 투입되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납입보험료는 계약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맞고요. 자, 4번 보험료 선납은 실적 배당 상품의 본래의 특성의 악화 및 불안정 판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지문상에서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자,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학습자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매번 우리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지문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사실은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기초율 그 3위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그다음에 예정위험률. 자,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리는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가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예정위험률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 올라가죠. 자, 그다음에 예정 위험률 낮아지면 보험료 낮아지죠. 사업비율 올라가면 보험료 올라가게 되죠. 자, 사업비율 낮아지면 보험료 내려가죠. 자, 근데 하나만 달라요. 자,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내려가죠. 역방향이죠. 자,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낮아지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정 이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사망보험료 나오니까 예정 위험률로 또 체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 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점 범회사의 수시공시 항목에 모두 고는 것은, 자, 수시공시라고 하면요, 뭔가 급박한 거, 그 다음에 거대한 거, 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적기에 시정해라. 뭔가 급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액의 손실. 자, 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와 라가 4번에서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수시, 공시, 항목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다라. 자, 기억하시자. 급박한 거. 그 다음에 큰 거, 거대한 거.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다. 자, 그래서 31번에 4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보험주권 교부는 보험계약 성립 요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험계약 성립은 자, 의사의 합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만 있으면 돼요. 일회보험료 납부되어야 보험계약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책임 효력의 발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가성이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생사를 보험사고로 함으로 채권계약이 아니다. 자, 보험금을 받고 보험료를 내고 이런 관계가 소위 우리 보험계약도 채권계약의 성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그래서 32번에 3번을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3번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요. 자, 여기 보니까 종신보험은요, 최저 보증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4번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답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매월 1회, 자, 해약 환급이 계산된다. 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장애 지급률 80%인 장애 상태 시 사모를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자, 요것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게 됐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기본보험금 이하로 감소한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 기본보험금은 최저 보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3번에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4번 문제. 자, 최저 중도 인출금 보증 GMWB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GMWB, W가 뭐냐면 withdrawal이라고 그래가지고 출금이라는 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 중도 인출금이니까, 자, 요걸 중도 인출이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영어 단어를 매칭을 시키시면, 문제 풀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장 GMW에 대해서, WB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건 용어 개념이니까 3번에, 자,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기간 중에, 자, 일부 비율을 투자 실적 관계없이, 자, 최저 적립금의 일정 수준만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이런 최저 보증 뭐라고 한다? 예, 3번. 그래서 3번. 자, 최저 중도 인출금 보증이 나온다. GMWB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에 3번을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5번. 자, 요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틀린 거 찾아주거나 맞는 거 찾아주는데, 자,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난이도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을 잘 구별하고 있어서, 자, 이런 문제를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다가 다 맞는 내용인데 4번에 보니까 리스크, 위험부담은 누가 가져가냐? 특별계정은 보험회사가 가져가고요. 일반계정은 누가 가져가요? 보험 계약자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일단 요게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 주셔야 되겠다. 자, 36번 문제예요. 자, 변액연금보험. 자,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그래서 일단 생명보험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은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다. 아니요, 세액공제는요, 연금저축 같은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자,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세제 비적격이라 해서 보통 이제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험사 비과세 혜택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생한 소득은 이자 소득으로 분류한다. 자, 이것도 보험 차익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3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여러분들께서 틀린 답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37번 다음 편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자, 맞는 것은, 자, 이거 틀리면요, 우리 서로 서운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가보지도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뭔가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미국에서 자 유명한 데가 있죠.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그 다음에 뭐 그 엔비디아, 뭐 그 다음에 이런 뭐 기업들이 다 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첨단 산업, IT 산업을 이끈 데가 자 실리콘밸리다. 그래서 37번에는 4번 여러분들 정답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38번. 자, 번액보험에 제1의 보험료가 특별계정 펀드로 투입되는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했는데, 자, 청약일이 11월 1일이 있고요. 보험료는 11월 2일이 있어요. 자, 근데 승낙은 언제 있어요? 예, 청약 철회 종료일 안에 있네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약 철회 종료일 플러스 1 영업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약 철회 종료일이 12월 1일이니까 여기다 1 영업일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자, 12월 1일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식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요. 자, 여기서는요. 기본 보험 금액과 변동 보험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감액할 수가 아니라 예, 동일한 비율로 감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맞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빨리 읽어보죠. 자, 보험가입 감액 시 보험에서는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환급을 누구한테 준다? 계약자에게 준다. 자, 보험 3번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회사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경우 자산 운용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 펀드 변경 같은 거가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운용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맞는 내용으로 다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틀린 거니까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인데요. 자, 이번 사명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 찾아주는 건데요. 자, 2008년도 뭐가 있었죠? 우리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미국발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이때 투자 수익률이 엄청 낮아졌죠.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가 오히려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어요. 틀린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기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는요. 자, 자본시장법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금융감독에 따른 그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근거해서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2000년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인플레 해지를 위해서 상품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아니고요. 변액종신보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액연금이 두 번째로 도입이 됐고요. 자, 마지막이 뭐였어요? 변액 유니버셜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라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니까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은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문제가 끝났어요. 1형, 2형, 3형에서 와, 우리 대략 얼마 문제를 풀었냐면 120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자, 지금 전체 뭐 우리 그 문제 풀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지만 요 정도에서도 풀어도 어느 정도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틀린 거를 자주 보고 반복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뭐 수많은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시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맞춰주시고 한두 개 틀리신 분들은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교재를 들춰보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자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